거기 83페이지 한번 7번에 한번 봐봐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임의 대리는 뭘로 주죠?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임장이라고 써놨죠. 자, 임장은 우리 임장이죠. 그러면 임장, 요 임장은 뭐예요? 누가 위조할 가능성이 커요? 임장은 대리인이 위조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면 임장이 진위를 확보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줘야죠. 그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인의 인감증명. 이렇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법정 대리인이 나올 겁니다. 법정 대리인은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뭐예요?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진위를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법정 대리인 옆에다가 본인의 대리인의 인감증명이라고 써요. 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해가 됐으니까 빨리 시험장 가서 빨리 풀려면 임의 대리는 읽어봐요. 본인의 인감증명, 법정 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거는 이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별표 하나 놓고 특히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 자,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확보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서도 누구 거 제공해줘요? 가로 안에 그 형광펜 닦아놔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 그게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의무자라는 거. 그거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8번하고 9번은 묶어요. 8번, 9번은 묶어서 그러면 그 옆에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3개를 하나 딱 써봐요. 다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자, 요 3가지를 써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봐요. 자, 그 옆에다가 주소 증명 정보하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자, 요거는 자,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요거는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연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되고요.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누구 거? 자, 법인은 어때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법인 등이라고 좀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서 우리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럼 눈팅하고요. 자, 뭐예요? 주소 증명 정보.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근데 요거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도 있죠. 주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누구 거 제공해줘야 될까요? 요거는 권리자 거 제공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등기 권리자. 자,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자, 등기 권리자 중에서도 새롭게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한해서 우리가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누군데요? 등기 권리자거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공짜가 없어요. 자, 이거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통상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의무자. 그래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동안 우리 봐봐요. 다 배웠어. 그냥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말서. 말서는 읽어봐요. 말서는 읽어봐요.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변경은 어때요? 변경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했듯이 첫 시간에 객체 변경이 주체 변경이 객체 변경. 그럼 결론적으로 나왔네요. 다음 중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는 걸 찾아라. 뭐야? 말소와 변경. 나머지는 다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요 부분을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했으니까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자,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그때 X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개는 말소 변경은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생각을 조금만 해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1월 달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로 공부해야 된다니까. 양. 지금 양보다 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봐봐요.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A는 무슨 세? 양도세. B는 취득세.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근데 주소 증명 정보,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단,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특히 의무자도 제공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뭐예요?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의무자. 얘네는 세금 확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는 뭐 때문에 제공하죠? 양도세. 권리자는 취득세죠. 의무자는 양도세. 사실 세금 확보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을 사고 팔 때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러니? 자, 의무자한테도 주민등록등본 한 통 떼우세요. 의무자도 한 통 떼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주소 증명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누구도 제공해 준다.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8번하고 9번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안 돼요. 요거는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야. 요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떴다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구 거?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면서 뭐예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찾다 보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말소와 변경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파트에서 한두 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소 증명 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이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누구 거 제공해 준다? 권리자 거. 권리자 중에서도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9번으로 이제 쏙 들어. 그러면 거기 봐봐요. 대상으로 가서 2번에 봐봐요. 대상. 8번에 2번에서 대상. 다만은 원칙이야. 앱에 소유권 이전 등기 현강편 전하고 누구 것까지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그게 이제 27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애와야 돼 이제. 국가지자체국 정보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줄 한번 다 끊어가요. 자, 법인에서 법자 동그라미. 자, 주된 사무에서 주. 그래서 이미 했어요. 경주에는 가면 뭐가 유명해? 경주 법주. 그래서 법주.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라는 거.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어디에서 행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어디? 아까 출입국. 그래서 애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애출. 자, 제국민은 제자 동그라미. 제국민에서 제자, 대법원에서 대, 그래서 제대. 이렇게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런 수단과 방법을 해서 우리가 외워줘야 되고.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우리 언제 출제되느냐? 27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문으로 해서 매년 한두 개 지문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외우라고는 믿을 수가 없지. 같이 외워보자. 국가지자체,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법정.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출입국, 거처, 애출, 제국민은 제대. 그래서 대법원, 선회직,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게 떠올라야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자기가 해야 돼, 부지런히. 자, 주민등록증명,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구 거, 등기관리자,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말소 변경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주소증명정보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거, 관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기타로 가니까 이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고요. 대리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고요. 대장이 나오네. 대장 행간편사나요.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외우느냐? 자기가 생각 없으니까 외우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장 정보와 관련돼서 그 밑에 대장 밑에다 써놔요. 대장 밑에. 여기 밑에다 써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연합.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예요.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A가 토지 한 필지가 있어. B한테 팔았어. 그러면 A가 B로 바뀌었죠. 뭐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변동됐죠. 그러면 지금 토지 등기부는 누구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죠. 토지 대장은 뭘로 돼 있을까요? A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공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개가 있어.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줄쳐놔요.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거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이 지문에 대해서도 외울 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대장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도면과 관련돼서, 도면 그러면 거기 밑에다 써요. 연구보존장부라고 써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구보존, 특히 우리가 바짝 신경 쓸 게 바로 4번이에요. 4번에 대해서 토지의 일부에 4번은 건물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에다가 행강편 다 꺼놓고. 자, 토지를 대상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토지 일부의 전부의 일부. 전부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28회 때 2.5점 발휘. 봐봐요. 그러면 한번 자기가 풀어봐요, 이제.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OX. X죠. 여기 봐봐요. 또 까먹었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 읽어봐요. 지상권. 토지 대장을 제공한다. 어때? X. 무슨 도? 지적도. 도면을 첨부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면. 그렇죠. 도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대장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했다 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28회 때 2.5점짜리야. 다음 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항상, 그러면 여기 또 바뀐다고. 여기 봐봐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몇 번 깨져봐야 돼. 깨져봐야 하는 겁니다. 깨져봐야 돼. 제가 이번에 올라오다가 기차 내리다가 갈비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어제 또 내려갔다 올 때,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이번에는 자꾸 내립니다. 자꾸 내려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번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걸고서 그러면 봐봐. 항상 요 지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 가서 경험을 한다고. 지금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가서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오른쪽 가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자, 방문 신청과 관련된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몇 하나 되어 있다? 2하나 되어 있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러면 이제 전자 신청이 자주 출제되니까 전자 신청 하기 전에 거기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신청 정보의 문자 찾았어요? 예,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신청 정보는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글자수를 난해히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거기 읽어봐요. 날인 또는 서명.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야. 날인. 그러니까 도장을 찍든지 서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은 이제 뭐요? 요즘은 서명할 수도 있고 뭐요? 도장 찍을 수도 있잖아.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그럼 작년에 이게 어떻게 출제됐는지 아세요?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어때? X야. 그쵸? 그러니까 제가 믿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 자, 항상 뭡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법학에서 읽어봐요. 밑하고 또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 또는은. 그럼 밑은 뭐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는 동시라는 뜻이죠. 요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건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또는은 안 나오고 맞는지 틀린지 봐봐요.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 맞죠? 건하가 뭔데? 또는이죠. 그럼 영어로 건치면 요거는 and고 요거는 or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문제를 읽어봤다 인지를 하라고 해. 밑으로 나왔는지 또는으로 나왔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작년에는 안 그랬나? 누구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뭐예요? 우리 아까 필요적하고 임의적. 필요적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임의적은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멘탈이 강한 사람. 1번하고 3번이거든. 여기는 뭐라고 써놨냐 봐봐요. 1번은 거나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서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번은 서명하고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 2번 3번 쓴 사람은 뭐예요? 2번 3번 2번하고 2번 4번 5번 쓴 사람은 이 사람은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 생각 없이. 그러니까 벌써 뭐 1번하고 3번에서 틀렸다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요. 우리 민법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미시라는 것은 뭐예요? 미선 이거죠. 건하는 뭐예요? 떠나니 옹호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조미보호 청구권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예방은 아직 손해가 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예방 또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반환은 뭐예요?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반환 및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하여튼 졸려래. 걔네들은 총살을 시켜버려야 돼. 총살을. 그런 사람은 뭡니까? 맨날 문제 말장난만 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춰서 내줄 거 내주면 되는 거지.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86페이지 2번에 무슨 신청? 전자신청이 있네. 전자신청은 뭐 랭킹 13위 안에 들죠. 그래서 별표 3개를 딱 켜놓고. 자,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전자신청을 문제 풀기 위해서는 3가지가 기본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암기지만은. 자, 전자신청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옆에다 딱 써놔요.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은 미리라고 써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전자신청 논점은 미리 사용자 등록.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할 때 뭐예요? 회원가입할 때 뭐 해야 돼요? 회원가입하려면 우리 다음에 접근하려면 회원가입하라잖아요. 그럼 전자신청도 마찬가지예요. 회원가입이 곧 사용자 등록이라는 겁니다. 자, 사용자 등록. 딴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직접 출석이야.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이.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도 다 있죠. 관할의 제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마포에 살고 있지만 마포 등기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남양주에 와서 남양주 등기소에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자, 관할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 어느 등기소에서 출석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자, 직접 출석이고 어디 관할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요 사용자 동그라미잖아요. 사용자 몇 자예요? 세자. 유효기간은 3년 거죠. 3년입니다.
자, 3년이 지나면 재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재연장을 해줘야 되고, 이제 사용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이 그러면 적격자, 부적격자. 적격자가 많아요? 부적격자가 많아요? 부적격자가 많죠. 자, 적격자가 많죠. 그럼 부적격자는 뭐예요? 예. 뭐라고 써놨어요?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박찬호 정확해.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농협협동조합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이니까. 자, 그럼 비법인은 그러면 무슨 신청을 해야죠? 방문 신청을 해줘야 돼.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써요.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예요? 변호사, 법무사거든. 그러면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전자신청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모르면 안 돼. 요 나머지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요 세 가지 전자신청이 나오면 무조건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청. 부적격자는 뭐예요? 비법인.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미리 해줘야 된다. 이걸 몰라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이제 몇 개 잡아놓으면 돼. 문제풀이 가서 해도.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딱 예약 정리가 될 거는 요 세 개가 예약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밑에 가서 한번 볼까요? 하루 1번에 전자신청.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3번을 찾아봐요. 있어요? 그럼 거기 마지막 칸에 한번 봐봐요. 형광펜 더 꺼내야 되겠네.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자연인, 비법인 전자신청할 수 없다. 형광펜 쳐놓고 마지막 칸에 자격자 대리인은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에 한해서. 그 밑에 마지막 칸이죠. 그거 한번 형광펜을 딱 꺼놓으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해결을 한번 몇 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이제 사용자 등록으로 가봐요. 사용자 등록 찾았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거기 디귿을 한번 봐봐요. 디귿 찾았어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 줄 쳐놔봐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 그것만 줄 쳐놔봐요. 그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갑니다. 제가 이제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등기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전자 신청을 하려는데요. 사용자 등록을 하려서 왔는데 저 가운데 가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맞아요? 물어볼 거 아니야. 주민등록증 있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인감증명을 떼우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뭘 붙여야 돼요?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다 줄 쳐놓고 인감증명. 자, 종종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언에 관련돼서 우리가 딱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에서 출제할 수는 없고요. 그럼 88페이지 3번을 가봐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찾았어요? 예, 거기에 3년 형광펜 쳐놔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거기에 줄 한번 딱 꺼놓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그러면 저 오른쪽 가서 3번에 보정사무를 보세요. 보정사무. 자, 89페이지 동그라미 4번. 3번 보정사무 찾았어요? 예, 보정통지 방법줄 한번 꺼놓고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자기가 출제원이라면 어떻게 출제했겠어요? 그럼 갑니다.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하는 전자우편에 의해서만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때 X.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돼.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있고 구두로 할 수 있고 팩스, 모사전송. 모사전송이 뭐예요? 팩스라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가로 7번에 무슨 신청이에요? 전자신청. 전자신청이 치아 찾았어요? 앞에 전자 동그라미. 앞에 치아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전자치아가 있고 방문치아가 있어요. 근데 전자치아는
전자적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전자는 전자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자인용을 받아야 되고, 근데 가로 8번을 봐봐요. 가로 8번에 무슨 결정? 각하 행강편잖아요. 각하 결정은 어때요? 이거는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그래서 참 꼴통이 들어가면 이런 걸 왜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해요. 각하는 서면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종종 출력. 그러면 이제 최소한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나머지에서는 출제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애가 B한테, 이제 봐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뭐요? 등기소죠. 등기소를 왜 왔어요? 또 등기하러 왔다 그런다. 등기를 신청하러 왔다 그러는 신청하러. 자, 그러면 뭐요? 그러면 방문하면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집에서 신청은 전자신청. 자, 등기소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네. 등기관한테 뭐하러 왔어요? 더 신청하러 왔다네. 접수하러 왔다고 그래야지. 접수하러. 사소한 거지만요. 사소한 거예요. 아, 등기관한테부터 신청하러 하는, 등기관한테 뭘 신청하러 와? 이제 접수.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배운 게 이제 간신히 여기 끝난 거예요. 봐봐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아서 방문 신청하는 가정하에 서류를 구비해서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 혼자 오면? 단독. 둘이 오면? 공동 신청이 되네. 그렇죠? 그럼 요 사람 관계가 등기 청구권이고 요 사람 관계가 등기 신청권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등기 청구권은 두 사람만 있어야 되죠.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죠. 근데 등기 신청권은 한 사람이 가면 단독, 두 사람이 가면 공동 신청이네. 그러면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소에 와서 등기관한테 서류를 구비해서 이제 비로소 등기관한테 왔어. 그러니까 밑에 읽어봐요. 9번 뭐가 보여요? 접수 보이죠? 접수 및 뭐라고 그랬어요? 심사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수효과 나와 있네요. 접수효과 찾았어요? 네, 그러면 자, 방문신청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저장될 때, 그럼 접수효과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저장된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접수장 나와 있고, 접수장이 나와 있고, 동시신청 한번 찾으러 옵니다. 이미 다 배웠어요. 자, 동시신청 그러면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청이란 권리 이전 보전 설정 이전에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1번 앞에다 놨어요. 조그맣게. 자, 그러면 자, 신탁등기 A하고 B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요. 이렇게 신탁등기 조그맣게 그려놔요. 자, 신탁등기. 그러면 요 사람이 이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이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동시신청이 돼. 동시신청. 여기 이제 신탁등기. 자, 그러면 신탁등기와 관련돼서는 동시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럼 동일한 신청서네. 그럼 사건이 하나에 2개예요. 하나. 그래서 일괄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신탁등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올해 신탁등기 별표 5개 놓으세요. 랭킹 13위에 빠져있는 신탁등기가 갑자기 별표가 5개가 들어갔네. 자, 신탁등기. 거기 제목에다 신탁등기에다 행강편 딱 꺼놓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신탁등기를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네. 그럼 왜 신탁등기가 왜 랭킹 13위 안에도 없는데 왜 별표가 5개 들어갔을까요? 자, 신탁등기가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2주 전에 대법원 공청회를 했어요. 신탁등기. 그래서 시사성이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또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찍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신탁등기에서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신탁등기. 올해 반드시 나와. 민법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등기법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신탁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탁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신청이 되네. 자, A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한매 등기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는 이렇게 그려놔요. 자, A가 B한테 소유권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네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네.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가는 게 한매특약 등기야. 한매특약. 그러면 한매특약은 하살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달라. 사건은 별개로 잡는 거야. 그래서 신청서를 2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별개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도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요 2개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니까 다 알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요거는 봐봐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그러면 사건이 2개, 별개의 신청서야.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특히 3번을 이제 가봅시다. 3번은 이미 지금 올해 요번 달 들어서 3번 배우는 거야.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행강 변전하여 표시의 권리예요. 표시에 대해서만 무슨 신청? 동시, 대위, 일괄 신청입니다. 그래서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1번, 2번, 3번 얘네들은 단골 메뉴 애들이야.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문제풀이 가서. 그러니까 동시 신청 나오면 3가지를 머릿속에 딱 재부팅을 해야 돼요. 신탁 등기, 판매 특약 등기, 구분 건물 표시와 권리야. 표시.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심사죠. 심사. 무슨 심사주의일까요? 형식적 심사주의잖아. 자, 그러면 심사에서, 자, 등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각하를 하게 되죠. 각하를 하게 되죠. 자, 각하.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뭐라 그래? 보정이라고 그러죠. 당사자는 뭐예요? 치하를 하게 되네. 치하.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치하도 없어. 그러면 치하가 없으면 어디로 가죠? 등기부로 가겠죠. 등기부에 가면 뭐예요? 기록하겠죠. 그러면 기록이야, 기록. 자, 등기부에 기록하면, 여기 잠시 우리 한번 봐봐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이 빠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서부터 효과를 인정하면 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사기꾼이.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性기록한 때가 아니라 기록하게 되면 어디로 소급한다? 접수한 때로 효과가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처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은 언제죠? 자, 주택인도와 뭐예요? 전입신고. 그 다음날 몇 시? 0시. 근데 그 다음날 0시를 개정만 해주면 돼. 개정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개정을 할까요? 전입신고 바로 한 날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음날 0시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봐봐. 전입신고를 오전에 했어. 오전에 0시까지 인터벌이 생기죠. 나쁜 주인이 요 사이에 이빨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근데 왜 그러면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요? 논란거리는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건물주들이 다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자, 접수부터 기록시까지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여기 사기꾼이 이거는 법이 개정됐잖아. 기록한 때가 아니라 기록하게 되면 등기부에 무슨 실어? 접수한 때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하고 오늘 또 공시법은 다음 주 종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를 한번 읽어봐요. 어디에서? 등기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의 의의라는 겁니다. 걔는. 어디에서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말할 때 기록하지만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 접수한 때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오후 수업이 없으면 오늘 10시까지 하고 싶은데 10시까지.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료 특강도 해주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료 특강을 해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 먼 거리에도 구미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제가 일요일날 내려가서라도 선수 무료 특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여튼 오늘 여기 주간반 해가지고 연락 다 해서 연락만 다 해가지고 내일 한번 제가 내일 총 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털어요. 그러니까 안 털어서 안 되는 거는 없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요일 날 또 뭐 일요일 날 집에 있어서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이면 안 들으라고 그래. 일요일 날 의형부형이 되는 거예요. 의형부형. 그러니까 한번 내일 아침에 두고 내일 한번 연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뭐 주간반은 뭐 피곤하니까 또 오래 하면 또 피곤하다고 강의를 안 들으니까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일찍 가서 자 오후에는 뭐 오후 민법은 뭐 정확하게 지금 뭐 2시 10분이니까 몇 분부터요? 3시 10분부터 시작을 하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 열심히 강의 듣고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